자, 오늘은 만능이라는 작품을 보아봅시다. 영상이 계속 깨져가지고 그래서 몇 번째 다시 재촬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작품의 제목의 의미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때 만능이라는 말에서 만자는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만자가 한자로 넘치다라는 뜻이고요. 흥자는 알다시피 흥겨움이라는 뜻이 또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해석은 종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순서를 묶어서 첫 번째는 넘치는 즐거움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넘치는 즐거움 정도로 봐도 되고요. 두 번째는 흥겨움이 넘치다 정도로 보면 될 텐데, 여기서 즐거움을 주는 주체가 누군지, 어디로부터 가져가 즐거움을 느끼는지를 보려면 작가의 삶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작품에 보면 작가가 누구라고 써있는데 칠판 왼쪽에 제가 한번 써볼게요. 누구였냐면 윤선도라고 써있죠. 근데 수업 시간에 윤선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은 삶의 절반이 뭐였다고요? 삶의 절반이 유배 생활이었다고요. 삶의 절반이 유배 생활이었는데, 이분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죄를 지어서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임금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유배를 갔던 분이에요. 자신이 관료로서 해야 하는 일을 했던 거지. 예를 들면 임금이 매일 밤마다 술을 드신다는 말을, 임금이 이렇게 나라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매일 술 드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저렇게 해야 되고 저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른 말을 해요. 임금에게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갔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럼 이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신의 역할 안에서 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 바른 말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자신이 유배될 걸 이미 알고 각오하고 했던 말이란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분의 삶은, 삶에서 풍요라든가 또는 권력이라든가 내지는 명예욕에 대해서 욕심을 냈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즉, 오로지 이 사람은 삶에 대해서 자신이 선비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 해야 하는 일만 하면 되고, 삶의 절반 나머지는 자연을 즐기며 살면 된다라고 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은 대부분 유배지에서의 생활, 일반인들을 보면 유배 생활에서 보통 뭘 하냐면, 임금님 이제는 저 유배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임금에게 아첨하는 글을 많이 썼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는 임금에게 나쁜 말로 아첨하는 글, 내지는 우리가 좋은 말로 말하면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 연군지정을 노래한단 말이에요. 일반들이 연군지정,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썼다면, 이분 윤선도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은 스스로가 풍요, 권력, 명예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유배지, 즉 보통 유배지라 하면 척박한 땅,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겠다? 자연이랑 즐기며 살겠다. 자연 친화를 노래한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이건 교수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만능이라는 작품 자체가 윤선도가 유배 생활을 때 썼던 작품이니까 이 작품 또한 자연 친화를 노래하는 작품이 주제가 자연 친화 노래는 물로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고 가시면 좋겠죠. 자, 작품의 해제 읽어나가면서 작품 전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총 6수의 연시조다 그랬어요. 자, 작품은 알다시피 시조입니다. 시조 중에 6개가 이어져 있다. 연시조인데, 알다시피 시조는 수라고 말하죠. 6수의 연시조다. 갑니다. 세속과 멀어져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이란 바로 뭐겠어요? 자연에 가깝게 지내는 자연 친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 친화. 뭐지네? 자연 친화라고 볼 거고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제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욕심 없어요. 한가로운 생활이래요. 즉, 자연에서 욕심 없이 그것 자체를 만족하면서 사는구나. 이걸 다른 걸로 뭐라고 할게요? 부분은 자연이라고 보면 뭔가 풍요로운 거는 아니겠지? 바로 가난함 속에서 만족한다. 안빈 낙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냥 하면서 만족감 같은 이때 만족감을 했으니까 뭘 풀어서 할까? 안빈낙도 비슷한 or 뭐로 보면 돼? 안분지족이라고 이렇게 종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흥치를 지고 있다.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이러한 삶을 설득해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요. 이 작품 자체는 자연에서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작품 전체에서는 자연 친화와 안부주의 전부일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그런 내용이 윤선도의 삶은. 근데 이건 뭐예요? 자, 보자. 예답부터 보자고. 윤선도라는 사람은 지금 임금으로부터 벌받기 위해서 유배를 왔는데, 벌받으러 간 사람이 자연에 버려진 척박한 땅에 버려진 거기에 신난다고 놀고 있어. 그럼 임금이 보면 어떻게 해서 그게 괘씸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일부분,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임금 사랑을 잊지 않는 노래를 추가했는데, 작품이 전체가 6수니까 그 6수 중에 얼마큼 되느냐? 전체 6수 중에 맨 마지막 6수만 그런 내용이 나지. 6분의 1만. 그럼 나머지 말하자. 6분의 1을 되면 6분의 5에서는 뭘 말했을 것이다? 자연친화와 안분적을 노래했을 것이다. 이걸 좀 알고 출발하면 부드러워지겠죠. 자, 출발하기 전 1수부터 하나씩 풀이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산과 물 사이예요. 즉,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이란 말은 써 있다시피 사람이 사는 공간인 속세와는 대조가 되는 공간이야. 항상 자연은 긍정, 속세는 부정이었어요. 우리 고전 문학에서. 산수간 바위 아래야. 즉,
자연 속에서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자, 띠집을 짓노라. 이거 띠집은 뭐예요? 운망이라고 써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이라고 하면 한옥과 초가집이 있을 텐데 그 한옥과 초가집이 아닌 형태야. 운망은 땅을 약간 파고 그 위에 나뭇가지나 기타 등을 얹어서 만들어 임시집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보통 유목민들처럼 정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던 또는 가난한 자가 살던 집인데 윤석도가 아무리 유배 갔다 손치더라도 운망에 살지 않았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모습은 표현상 그냥 단지 자신의 삶이 어땠다? 소박했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또 하나 그 운망을 찍는 자료가 자연 친화적이자 소박한 삶과 자연 친화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자연 친화와 소박한 삶을 표현합니다. 이 집을 지도라니 그 모르는 남들이 어떤 걸 몰라요? 이 삶 속의 지금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모르는 남들인 거야. 그리고 화자는 자연 속에서 이미 삶의 만족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러한 삶의 질을 모르는 남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야? 속세 속에 있는 세속적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들이 세모예요? 세속적 삶이라고 보겠어요. 욕망, 권력, 명예 등의 사로잡혀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르는 남들이 웃는다 밑에 뭘 웃어요? 비웃다. 누구를 비웃어? 나를. 왜 비웃어요? 자, 세속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볼 때 이 작품 윤성도라는 사람은 능력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즉 아무리 바른 말이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속세로부터 쫓겨난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은 약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자, 그 모르는 그러한 삶의 집을 모르는 남들은 나를 비웃했지만입니다. 어리고 혐에 진때 고로 어린 사람은 못이라고 어리석고, 그치? 어리석고 혐이란 말 뜻은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야, 그럼 어리고 혐이란 말은 누굴 말해요? 화자 자신을 말한다는 화자 자신.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말의 뜻에는 내 분인간과 나의 분수에 맞는 삶인가노라 라고 하는 말로 화자는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란 어떤 삶이야? 속세의 삶이냐? 자연 속에서 뭔가 부족하지만 만족하는 삶이죠. 그치?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무엇을 느끼고 있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앞에서 우리 해제에서 봤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수 가볼게요.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었댔어요. 이때 알다시피 보리밥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들은 어지간하면 안 먹어. 쌀이 부족해서 쌀을 대체하는 게 보리였으니까 보리밥은 서민들의 음식이고 나물도 풋나물을 배불리더니 알맞게 먹었다고 했었으니까 이 모습은 풍요롭진 않구나. 가난함 속에서 만족하는구나. 안빈납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끝납니다. 그래서 볼게 바위 끝 물바에 앉아서 슬카지 논이 놀았는데 슬카지가 뭔지 형태로 이게 실컷 이런 뜻이야. 실컷 놀고 있구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사네. 자연친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나무 이런 나무들 평적으로 기억하면 그 밖에 나무들인데 여기서 그 밖에는 어떤 걸 벗어나서 나무들이겠어? 자, 앞에서 화자의 삶을 벗어난 나무들이겠죠. 그리고 화자는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으므로 그것을 벗어난 삶이 바로 세속적 삶. 어떤 거겠어? 세속적 삶이 바로 권력에 욕심을 부리고 명예를 중시하며 또 재산, 재물을 욕심내는 탐내는 삶이겠죠. 그리고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 삶이겠지. 그 밖에 나무들이야 부러워할 것이 이시냐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 무슨 서리법을 통해 난 부럽지 않다는 걸 인식하네요. 난 부럽지 않다는 걸 뭐했다?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화면이 계속 이렇게 튕겨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만 정확히 6번째 찍고 있거든. 그냥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자, 3주로 한번 가볼게요. 3주 가니까 잔 들고 혼자 앉아있대요. 잔 들고 어떤 잔을? 술잔을 들고서 혼자 앉아 먼 마운틴을 바라보고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 그렇지. 술을 마시면서 플러스 뭐 한다? 자연을 즐기고 있다. 술을 안주 삼아서 자연을 안주 삼아서 자연을 보며 즐기다라고 보겠지. 그쵸? 자, 보니 그리던 님이 온들, 즉 그리워하던 님이 온들 반가움이 이만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 이거 물어보니까 무슨 법이야? 설의법인데 뜻이 뭔가 볼게요. 제가 이미 써놨는데 화자에게는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또는 술을 마시면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다. 그 두 개의 즐거움을 비교할 때 어떤 데가 크다? 지금 술을 마시며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이 크다라는 걸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봤다. 그리워하던 일이 내게 찾아오들 지금의 반가움 안 하겠냐? 지금이 더 크고 즐겁다. 지금이 더 반가움이 크다. 즐거움이 크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말삼도 우음도 아니어도 말도 하지 않고 웃음도 지어주지 않는 누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인 산이. 즉 산은 내게 말도 안 걸고 웃어주지도 않고 단지 옆에만 묵묵하게 있어만 주어도 못내 교감하는 아주 라이크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오른쪽에 칠판을 볼게요. 우리 과거의 표기방 중에 교타라고 하는 표기 방식과 두 번째 교타라는 표기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둘은 표기 방식이 다르면 뭘 뜻한다? 뜻이 다름을 뜻한다. 위에 있는 교타가 지금의 무슨 뜻이다? 지금 얘가 현대국의 라이크의 뜻과 같은 것이고 밑에 있는 교타가 지금의 클린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배운 바가 있거든요. 이 교타라는 단어를 우리가 찢어보면 나누어보면 교이라는 어간이 형성되죠. 교라는 어간에 연결음이 R을 붙이게 되면 이때 우리가 표기 방법상 교의 히읗 받침이 뒤로 넘어오면 연철 표기로 교하가 된 거란 말이야. 그리고 현재 여기 교환으로 할 때 교환은 라이크의 뜻으로 가죠. 라이크. 뭔데 라이크한다. 즉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해준 건 없지만 단지 옆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뭐한다? 만족한다. 로 화자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에 대해 뭐한다? 만족한다. 보시듯이 정리해보면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요 밑에 왜 문화일체라고 써주셨어요? 자, 왜 그랬냐면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자, 문화일체라는 말뜻이 뭐냐면 자연과 인간이 자연이라는 대상물과 플러스 인간이 하나가 된 상태야. 이때 물자가 사물 물자고요. 아자가 나알자야. 즉 물체와 인간, 내가 하나가 된 경지를 문화일체라고 하거든. 즉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경지를 문화일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고전문학에서 이 자연 문화일체를 표현할 때 어떻게 되냐? 즉 자연을 의인화시켜요. 자연을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하거든. 즉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이해되세요? 그래서 의인화하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말도 한다, 웃음도 진다는 건 바로 감정 표현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문화일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알기로 동물들도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도 몇 번 봤겠지만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가 웃음을 지어준 것처럼 난 느껴요. 그리고 무서워도 하고 또 기뻐도 하는 것 같고 슬퍼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문학에서만큼은 항상 감정은 누구만 갖고 있다고 본다고 항상 인간만 갖고 있다고 본다고. 이건 고전도 형태도 마찬가지야. 바로 말을 걸거나 웃음을 지어준 건 바로 자연물을 의인화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나중에 추노문대에 나온 선택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일체를 쓸 때 항상 뭐라고? 자연물에게 말을 거는 걸 써주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내려오자. 사수 갈게요. 누구셔? 삼공도군 나따 하더만. 누구죠? 누군가가. 삼공도군. 도군이란 말이 무엇보다도라는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무엇보다도라는 뜻이야. 그리고 삼공보다도인데 삼공이 뭐냐? 삼정승이라는 관직이야. 높은 관직이죠. 누군가가 내게 말하기를 삼정승보다도 낫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더니. 선생님 이게 뭔 말이에요? 자, 화자의 삶을 삼정승과 비교하는 거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욕심 없이 사는 나의 삶을 누군가가 말하길 지금의 나의 삶이 삼정승이라는 높은 관직보다 더 뛰어난 거라고 말해주더니 만승이 이만하리야라고 또 물었어요. 또 물어봤어. 서리법이야. 그 만승이 뭔데? 만개의 수련을 끊는 즉 권력자를 말해. 권력자의 삶이 나만하겠냐? 라고 물었어. 나랑 비교할 때 나는 만승이라는 권력자의 위치보다 지금의 내 삶에 뭐한다? 만족한다라는 것이고 서리법을 통해서 만승보다 더 뛰어남을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그치? 또 하나 만족감을 강조하는 거다. 갑니다. 이제로 하여든 이때 와서 하여 보니 소부허유 낙도더라. 소부와 허유란 자가 낙도더라. 영리했구나 라는 뜻인데 여기서 소부와 허유라는 말뜻을 오른쪽 날개 보면 내가 소부허유가 어떤 사람인지 써놨어요. 그쵸? 읽어볼게요. 고사 인물도의 화제 두 사람 바로 여기서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이 모두 중국 고대 전설상의 성군 어디 사람이에요? 요 시대에 살았다는 고사로부터 만들어진 단어가 소부허유예요. 허유는 요제가 자기에게 보위를 물려줘야 돼. 오히려 왕위를 물려줘야 돼. 허유에게. 가자. 기가 더럽겠다라고 영천 매물가에 가서 비를 씻었대요. 그래서 왜요? 이게 왜 더러워진 일이에요? 즉 권력과 명예와 관련된 일은 더럽다고 하는 거고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 말 자체가 더럽다고 느낀 거죠. 후 기산으로 돌아가서 은거하였고 소부는 허유가 귀를 신는 명절에 더럽히겠다 하여 물을 몰고 온 소에게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이해가 되시니까 즉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 모두가 권력과 관계된 일이 더럽다라고 보는 권력에 대한 위치는 없는 자로서 보통 상징화되어 있단 말이죠. 이 주장 다시 봅니다. 이제 와서 헤아려 보니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이 영리했구나. 아마도 인천 함흥을 써봤죠?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아마도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을 이길 곳이 견줄 곳이었구나. 그걸 이 소부와 허유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산소에 들어가서 라고 보는 거죠. 확인되십니까? 자, 그리고 사수까지도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속세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또는 그리워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임금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말도 전혀 한 바가 없어요. 다음 장 가서 5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내 성이 게으르더니 나의 본성이 게으르더니 하나히 알아시사 하느님께서 아셔서 뭘 알아? 나의 본성이 게으름을 내 본성의 게으름을 아셔서는 라고 썼는데 밑에 제가 써놨죠? 화자는 자신의 천성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인간 만사를 인간 세계에 있는 만 가지 즉 모든 일을 단 한 가지도 안이 맡기셨구나. 왜 안 맡겼어? 내가 게을러서. 다음 갑니다. 종장에 다만 다툴이 없음 강산을 다툴 사람이 없는 자연을 강산 항상 말이죠. 강산은 강화산 즉 자연으로 이어가라고 자연을 지키라고 했는데 즉 이 사람은 평생에 관직하지 않고 공부하는데 자연을 즐기면 되는 거야. 자연을 즐기는 삶이 바로 화자가 하늘에게서 받았던 화자의 삶이다. 이게 나의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봐봐. 전체 6수 중에서 1수부터 5주까지의 내용 중에 단 하나도 임금에 대해서 그리워한다든가 또는 나라를 걱정한다든가 또는 명예나 권력을 부러워한다든가 세속을 그리워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죠. 아까 말했던 6분의 5가 현재까지 끝났어요. 자,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막바지 끝날 때쯤에 화자가 임금님 이거 잘못했다. 막바지 끝날 때쯤에 임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금이 이걸 그닥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람은 벌 받으러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화자가 갑작스럽게 임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놀고만 있다고 하면 어느 임금이 좋아하겠어?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하고 있다? 임금에 대해서 한 번쯤 언급을 해줄 거다 합니다. 강산이 아까 교타가 뭐라고? 라이크의 뜻이랬지? 자연이 라이크 한들 내 분수로 내 분수로 누워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또 서리법을 물어봤어요. 자, 이게 뭐야? 내 능력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 누구의 도움이 아마도 임금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합니다. 임금 은혜를 이제야 더욱 알 것만 같구나.
임금이 정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가롭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임금이 그 정치를 잘 못했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거고 늘상 전쟁 중일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갚고자 해도 뭘 갚아? 임금의 은혜야.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대. 왜? 임금의 은혜가 그만큼 뭐해서 커서 임금의 은혜가 크기에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작품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임금을 그리고 또 임금에 대한 사랑, 유교적 충무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본다면 이 작품의 주제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1수부터 5수까지의 내용은 자연 속에서의 삶, 즉 자연 친화에다가 플러스를 뭐한다? 만족한다. 안분지종 대신 안민낙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6수에 나왔던 내용은 바로 뭐하다? 임금의 은혜, 임금의 은혜를 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수능 문제에서 이 작품의 전체를 가져다면 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겠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1수부터 5수까지만 딱 주고 6수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1수부터 5수까지만 지문을 줘요. 그렇게 되면 이 6수에 유교적 사상이 나와 있는 일이 빠졌기 때문에 작품 전체의 주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만 들어가야 돼? 1수부터 5수까지 여기까지만 들어가게 만든 거고 그렇죠? 반대로 지문 전체 중에 앞에 걸 잘라버려서 또는 중간에 일부를 자르고 6수까지를 포함했다고 한다면 얘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게 맞는 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이 만흥이라는 작품은 앞에서 봤다시피 작품의 제목 만흥은 어디로부터 온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화자가 살아왔던 자연, 즉 유배지였던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즉 자연으로부터 넘치는 즐거움을 받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육수와 관련된 임금의 은혜 때문에 이러한 넘치는 즐거움을 갖고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품 전체는 아까 말했다시피 전체 6분의 5가 자연 친화를 노래한 시라서 대체로 이 만흥이라는 시는 어떤 사건과 관련지어 나올 거냐면 자연 친화적 삶을 노래한 시들과 관련지어 나올 내용이다. 이해되셨나요?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